모닝체크 오늘은요 수급 얘기를 좀 첫 번째 체크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위에 거는 어제 외국인 샀던 건데 보시는 것처럼 6,244억 어제 외국인 샀습니다. 그제 8,700억 넘게 팔아서 이것도 또 작년 말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바로 돌아왔죠. 그다음에 지금 밑에 거는 이제 연기금 얘기입니다. 연기금이 앞서 제가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 작년 중순 이후부터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뭐 거래일 수로는 이 20일 가운데 거의 매일 사다시피 했고요. 한 2, 3일 빼고는 13거래 연속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산 금액이 1조 9천억 정도니까 규모도 꽤 크죠. 지난달 16일부터 이틀, 어제까지 이틀 빼고 계속 순매수를 했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연기금들이 이제 뭘 사냐는 거죠. 반도체, 2차 전지, 에너지주 중심으로 좀 매집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그래도 삼성전자를 많이 샀습니다. SK하이닉스가 그 다음이고요. 2차 전지주들도 이 제조사들 중심으로 좀 대형사들이죠. 좀 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규모는 물론 반도체에 비해서는 적긴 합니다만 연기금이 2차 전지주들을 사고 있다라는 거가 이제 2차 전지주의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다라고 연기금 쪽에서 판단했다는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들이 조금 꿈틀꿈틀하고 있는 것과 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연기금은 뭐 우리 국민들의 노후의 안전판, 거의 유일한 안전판이다 보니까 이 수익률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작년에 연기금이 낸 수익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서 상당히 좀 좋았죠. 미국 시장에서 워낙 수익률을 뭐 20% 이상 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올해 모르죠. 올해도 또 굉장히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연기금의 이런 어떤 투자 모습들, 옛날에 외국인 따라가기 뭐 이런 식의 투자 전략이 있던 것처럼 작년부터 연기금이 높은 수익률을 내는 걸 봤을 때는 연기금이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파는지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체크상 가보죠. 예, 어제요 태양광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한화솔루션 15% 넘게 올랐고 OCI 홀딩스도 8%가 넘게 올랐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초반부터 플러스는 갔는데 중간쯤 가다가 장 후반부에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2배 이상 높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OCI 전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태양광주들 사실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굉장히 주춤했던 대표적인 또 업종 가운데 하나죠. 트럼프가 신재생 쪽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인데 자 보시면 계속 이렇게 갈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미국이 태양광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태양광에 대해서 미국이 정책적인 어떤 그런 지원을 멈출 거냐 말 거냐 근데 지금 태양광을 비롯해서 에너지와 관련돼서 전력 수급과 관련돼서는 미국 정부가 사실 제한을 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조금의 전기라도 더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좀 중국 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을 하면 중국산 태양광이나 웨이퍼라든가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관세를 좀 60%로 더 높일 거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50%인데 이걸 60% 높인다라는 얘기가 되고 이 얘기는 뭐냐면 60%까지 올리고 또 그 이후에는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마치 100% 좀 예를 들어서 뭐 50% 올리고 있던 거를 2배 또는 2배 올리던 거를 뭐 4배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앞서 이 재무장관 지명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협상 카드로 쓸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좀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투자 세액 공제 기간을 단축하는 것들을 비롯해서 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미국의 어떤 진출, 미국의 어떤 수출 이런 부분들을 압박을 하겠다는 내용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지금 전력 공급이 가장 중요한 화두인데 태양광도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이 중국 제품의 이 수출이 좀 줄어들거나 아예 중단된다고 그러면 그 공백을 누가 메울 거냐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밖에 메울 나라가 없다라는 게 어제 이렇게 태양광 관련주들이 강했던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반사 이익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 이 태양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또 하나 가보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제가 계속해서 우리 주시장에 여러 가지 좀 기울어진 운동장 이 제도,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한테 좀 개인 투자자들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제도적인 측면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가 좀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를 더 강화하고요. IPO도 좀 더 까다롭게 하는 내용으로 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내용이 좀 나옵니다만.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해서 부실기업의 퇴출을 확대하겠다. 지금 대략 한 전체 특히 이제 코스닥 상장사들 가운데는 사실 절반 정도 또는 또 그 이상도 얘기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M&A를 하더라도 몇십억의 M&A가 될 정도로 부실한 회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기업들이 과연 상장을 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우리 시장에 중요하냐, 좋으냐, 아니라는 거죠. 건강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지 않은 기업들, 그러니까 상장이 유지될 필요가 없는 기업들은 자꾸 걸러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이 자꾸 작전주로 좀 이렇게 활용되거나 해서 시장을 건강성을 훼손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좀 나왔고요. 상패 요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수준의 상장 어떤 기준을 유지를 못하면 상장 폐지를 좀 가는 그런 방법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시총 기준선도 50억에서 300억으로 상향을 해서 예를 들어서 300억의 시총을 유지를 못하면 이제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개선 기간도 코스피는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대 20년대로 더 간소화해서 이 상장 폐지가 되거나 시장에서 이게 퇴출시킬 수 있는 조건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IPO 같은 경우도 주관사들이 이제 상장을 시킨 다음에 바로 지분 팔아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이 주관사들의 이 의무 보유 기간을 늘려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좀 막는 식으로 점차 제도를 좀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지금 준행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금융당국에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제도상의 미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들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또 작년부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강력하게 반발하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결국 우리 시장이 조금 더 건전해지고 조금 더 선진화될 수 있는 길을 굉장히 좀 빠르게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